같은 날에 여러 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나의 물건에 5명이 몰렸고 저희 교육생이 2번 물건에 단독 낙찰이었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찰이 한 번 더 된 거죠. 입찰자가 가격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찰자들이 다른 곳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유찰이 됐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에 최저가보다 높게 써도 매력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제가 또 현장에 나와 있는데 정말 괜찮은 물건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뉴스 기사도 정말 많이 나왔고, 우리 또 PD님이랑도 촬영을 한 게 보증보험 126%를 좀 손을 보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 주택보증공사에서 입찰을 하기 시작했죠. 입찰하기 시작한 게 어떤 물건이었냐면 빌라예요. 전세 사기로 이제 넘어가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에 입찰하고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 입찰을 어떤 물건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보증공사랑 경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떤 물건을 해야 되냐? 대항력 포기가 아닌 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도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이고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으로도 입찰이 진행 중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입찰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있는 세임아파트 오피스텔이고요. 201호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와 있는지는 벌써 한참이 지났고요. 2억 3,900에 감정이 됐는데 3번 유찰이 돼서 34% 가격인 8,197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최저가가 8,100만원인 거고 그 이상 가격을 쓰셔야 되는 거고, 제가 예상하건대 이거는 분명히 1억은 훌쩍 넘어갈 거예요. 전차가 최저가가 1억 1,700이었거든요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리치스쿨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 이 물건 2채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차에 단독 낙찰로 받았거든요. 얼마에 받았냐면, 하나는 1억 1,800에 입찰을 하셨고 하나는 1억 2,200에 입찰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단독 낙찰이고 하나는 5명과 경합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 가격을 쓴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당연히 전세가입니다. 나와 있는 물건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가보다 싸게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물건의 전세가는 얼마냐? 이것도 공시지가에 현재는 126%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가격이 1억 6,900만원이에요. 보증범위 되는 한도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빌라는 126%란 가격을 거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맥시멈을. 근데 오피스텔은 이 토지 자체가 빨간색 토지예요. 상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땅의 가격 자체가 높아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6%한 게 1억 6,900이지만 실제로 전세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5천 정도예요. 왜냐면 여기가 평수가 오피스텔 18평이거든요 빌라로 치면 15평, 16평 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1억 5천 정도 이제 전세 시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도 우리 교육생은 1억 2,200, 1억 1,800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받았죠. 한 2천만 원 정도 풀피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차시에 낙찰이 됐어야 하는 물건인데 그럼요. 여러 개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전차에 같은 날에 여러 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나의 물건에 5명이 몰렸고 저희 교육생이 2번 물건에 단독 낙찰이었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찰이 한 번 더 된 거죠. 입찰자가 가격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찰자들이 다른 곳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유찰이 됐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에 최저가보다 높게 써도 매력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교육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에 들어가면서 1억 이하로 뭐 9천만 원 이렇게 쓰실 거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1억 1,000에서 1억 2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1억 5천까지 받쳐주고, 뉴스도 나왔죠. 지금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가격을 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전에 낙찰됐을 시점에 그런 기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보기도 하겠지만 그 뉴스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용 면적으로는 이제 오피스텔 18평이고요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이제 빌라 아파트로 치면 16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파악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부에 살고 있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서 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분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보증금 최초에 7,400만원에 입주를 하셨고, 그거를 200만원 한 번 더 증액을 해서 현재는 7,600만원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이 돼서 최우선 변제로 일부 2,700만원 정도 배당을 받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는 세입자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후순위 세입자분들 피해받는 물건을 받았는데 정리를 잘 하시거든요. 명도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피해받으시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사비를 요구하기도 해요.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겠죠. 시세보다 더 많이 싸게 사야 된다는 말이고, 가격을 싸게 받아서 일정 금액을 세입자한테 또 보상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항상 명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제적으로 내보내고 싸워서 보내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협상을 잘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다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를 받으신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나가시는 분도 만족을 하시고 어떻게 또 사람이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사비를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자주 왔어요. 저기 앞에 보이시면 행복타운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저기도 우리 교육생들이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한차 받은 게 있어요.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한 지역이에요. 근데 입지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바로 앞에가 이제 제물포역이에요.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1호선 제물포역이 바로 있고요. 1호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좌측으로는 이제 동인천, 인천까지 가고요. 서울 쪽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역으로는 뭐 부평, 부천, 온수부터는 서울입니다. 구로 해가지고 꽤 많은 이제 서울의 서부 쪽의 핵심부를 지나기도 해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까지 해서 정말 이제 1호선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노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핵심부를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 1호선을 끼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지금 8,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는 건 사실 정말 싸게 나온 거거든요. 이 제물포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해가지고 이미 이주를 시작한 이제 재개발 단지가 있고요. 제물포역 기준으로 서쪽으로 해가지고 주택 사업으로 해가지고 묶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을 새로 넣겠다 공약이 있긴 하거든요. 동네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도 같이 품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게 임차인분이 우선 매수권 신고를 하면 한 명이 신고를 했는데 10개 물건이 나와 있어도 10개 물건에 다 빨간 글씨로 나와요. 우선 매수 신고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러면 임차인분이 입찰을 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서류 송달 내역을 보면 그걸 제출한 사람의 성씨가 나와요. 내가 지금 보는 물건의 성씨랑 다르다면 다른 호수의 세입자분이 신청을 한 거니까 우리 물건 할 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물건에 살고 계신 분도 김씨거든요. 우선 매수 신고한 거는 이제 성이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지금 여기 현장에 온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우선 매수 신고 안 들어간 거니까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와 있다 보니까 관리 상태라든지 우편함 이런 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서 한번 같이 따라서 볼게요. 어떤 것들을 제가 임장 와서 보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이런 분리수거장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여기서 보는 거는 어떤 시세가 비싸고 싸고 이런 게 아니라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넘쳐 흐르진 않죠. 주기적으로 아마 여기는 요일을 정해서 쓰레기들을 폐기해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적재되어 있는 이런 폐기물들이 좀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도 관리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지금 보면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주차 대수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7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에 넣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상 주차는 8대네요. 8대 주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나머지 주차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후문 쪽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볼게요. 낙찰 받으신 분한테 비밀번호를 받아서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행인 거는 이제 이렇게 전세 사기로 건물 전체가 나온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2층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10층 물건에 입찰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임장에 왔는데 멈춰 있다? 정말 큰일이거든요. 새 안 맞춰집니다. 운행하기 전까지는. 임장도 안 와보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간혹 사진상으로는 이 엘리베이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입찰했다가 멈춰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특히 전세 사기 물건은 임장 와서 이런 작동들 안전검사라는 거 기간을 넘기면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잠궈버려요. 운행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 꼭 확인해서 이제 입찰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이쪽으로 오죠. 여기에 후문 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바로 기계식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 잔여 수량이 나오죠. 지금 입고되어 있는 차가 3대고 나머지 27대, 그러니까 30대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30세대,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여기에 하나, 그리고 저기에 8개 있었죠. 40세대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편함 개수를 세서 한 세대당 한 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이 2층이라서 좋은 거는 아래층이 없습니다. 지금 필로티잖아요. 아랫집으로 누수가 있어도 주차 공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고 개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흔적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2층인 게 사실 저층이라 조망이나 이런 건 안 좋지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 물건 나왔을 때 저층이 입찰을 안 하시네. 맞네. 이것도 사실 오피스텔 층이 아마 6층까지인가 그래요. 6층, 5층 이런 건 다 낙찰이 되는데 2층만 지금 유찰이 됐거든요. 분명히 2층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급할 땐 정말 계단으로 가도 바로 우리 집이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자유. 애를 키우는 집은 이제 층간소음 아랫집에 대한 항상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이런 집은 아랫집이 없으니까 마음껏 뛰어 축구해도 되죠, 집에서. 왜냐면 제가 2층 살고 있어서 잘 압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 상태도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 201호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볼까요? 가보시죠.
경매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비 미납에 대한 어려움을 또 관리단에서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시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경매로 빨리 정리가 돼야지. 안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나왔고요.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에 대한 체크입니다. 향을 어떻게 체크하냐,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으시면 도면을 보시면 돼요. 도면에서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 문이 있죠. 엘리베이터 문을 기준으로 같은 향으로 메인 창들이 놔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해가지고 향 창들이 그쪽으로 놔져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내린 쪽이 저쪽이거든요. 201호 창도 이제 저쪽으로 놔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남향입니다.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남향이에요. 근데 앞쪽에 지금 건물이 막고 있어요. 남향인 건 좋은데 저층이라서 햇빛이 좀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해가 좀 안 들어오더라도 뭐 전세 월세 맞추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단기에 매매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입찰하시는 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건 내가 최소한 2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임차 목적으로 입찰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단타 목적으로 하는 거는 목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생도 2개 받으신 분도 이거를 2개를 다 2년 이상은 가져가실 거예요. 전세가보다 훨씬 더 싸게 받으셔서 그 두 채를 지금 풀피를 맞추실지, 아니면 이제 보증금을 좀 받아서 월세 수익으로 만들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전세가보다 싸게 받았으니까 월세를 놔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거든요. 전세가라는 건 지금 너무 바닥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126%가 아니라 130%, 140%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갈 겁니다. 2년 뒤에 사실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건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 물건은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인천 쪽에 경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는 단지일 거예요. 워낙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다만 3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무 싸게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낙찰이 안 될 거니까 적어도 전차시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낙찰이 될 확률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써도 사실 공시지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전세가가 높아 있는 전세가가 아니라 낮아져 있는 전세가, 임차인분과 협상할 그런 이삽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시고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 너무 괜찮네요. 오늘 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